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그 3월 11일이 되겠습니다. 3월 11일은 이제 프리게이 날이죠. 크면은 이제 그 토양을 얘기를 하는데, 지난해 12월 5일 날, 세계 토양의 날이라서 이제 그 토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 12월이면 이제 다 얼어붙는 그 이제 겨울인데, 그런 동토를 놓고 토양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봄이 딱 돼서 뭔가 이렇게 얼었던 게 이제 풀리고 그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흙을 생각해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월 11일이 그 흙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기념일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11일, 11일 그러니까 열십자의 그 이제 날일자, 어떻게 보면 이제 흑토자가 되죠. 날일자를 이제 한일자니까 날일자가 아니라 한일이죠. 그러니까 열십자 밑에 한일자를 보면 이제 흑토자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3월 11일은 이제 흙이날로 정했다. 이제 이런, 어, 그 얘기가 이제 있죠. 네.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세계 토양의 날도 뭐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그 세계 시민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3월 11일을 우리가 흙의 날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날 또 우리가 흙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은, 그, 이 흙에 대해서, 흙의 날에 대해서, 그다음에 흙과 어떤 뭐 과학, 흙과 문학, 그리고 흙과 생활 뭐 이런 차원에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이 흙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흙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흙의 날 의미를 한번 볼까요? 바로 이제 3월 1일, 11일인데 흙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한 날로 정해진 그런 기념일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그 12월 5일이 세계 토양의 날이에요. 유엔에서 2014년에 이제 지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 12월 5일 날 이 토양의 날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12월 5일을 토양의 날로 기념을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친환경 농업법이 이제 있는데 그걸 개정을 하면서 어, 뭐 12월 5일이 세계 토양의 날인 것은 뭐 사실이지만은 3월 11일을 흙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별도로 또 이제 지정을 이제 한 거죠. 네.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의 첫 번째는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정된 기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의 표면에 있는 흙은 생물의 터전이자 생태계의 필수 물질이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흙의 보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적에서 제정이 됐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 유래와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는 흙은 생물의 생산, 생물의 배양과 분해, 정화, 양분, 수분, 탄소 등의 이제 같은 그런 걸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산업 원료들을 또 공급을 해주죠. 흙 속에 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뭐 석탄도 들어있고, 그게 탄소죠, 석탄이. 그런가 하면 뭐 석유도 있고, 뭐 이런 각종 산업 원료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보존, 뭐 흙 속에 엄청나게 많은 생물이 이제 살고 있죠. 흙 위에 있는 인간도 그 다양성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그 생물의 다양성이 그 이제 보존이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기능을 흙이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에서 필수 불가결한 그런 물질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지속 불가능한 집약적 농법, 무분별한 삼림 개발로 인해 흙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 사실 그렇죠. 뭐 산업화가 되니까 뭐 일도 내야 되고 또 집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 산림 같은 것도 많이 훼손이 되고, 산림만 훼손이 되면 괜찮은데 그 산림이 그 흙 위에 있는데 그걸 걷어내면서 흙까지 다 파헤치다 보니까 아무튼 이 흙이라는 어떤 그 물질이 훼손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농법 같은 것도 뭐 농약을 많이 쓴다든가 그러면은 땅도 오염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산림 개발, 조금 전에 뭐 인제 나무를 베고 거기다 집을 짓는다라고 했는데 뭐 하여튼 그것도 일종의 산림 개발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2002년 세계 토양학회 The International Union of Soil Science, 소일이 땅이죠. 예. 세계 토양학회에서 토양 보존에 열성적이었던 태국의 푸미폰 국왕의 생일인 12월 5일을 세계 토양의 날로 기념하기를 권고를 했다라니. 예.
태국에 푸미폰 그 국왕이 있는데 생일이 12월 5 일이었나 봅니다. 글쎄 뭐 태국의 국왕이 토양 보존에 열성적이었다고 그걸 또 기념일로 정한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간에 유엔은 2015 년을 세계 토양의 해로 결정하고 2014년 12월 5 일을 세계 토양의 날로 기념하기로 2014 년부터 그렇게 결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찌 됐든 푸미폰 국왕의 생일이 토양의 날로 결정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2015년 세계 토양의 해를 맞아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친환경 농어법이네요. 줄여서. 그 개정안이 2015년 3월 27일 발효되면서 바로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이제 제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12월 5일은 세계 토양의 해 날이지만은 대한민국에서는 3월 11일을 또 흙의 날이라고 해서 이름을 조금 바꾼 거죠. 토양이 흙이니까. 그래서 3월 11일 날을 우리가 흙의 날로 정해 놓고 그 기념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왜 3월 11일 날로 했느냐 하면은 숫자 3이 천지인의 3원. 천지인. 그렇죠. 예. 하늘과 땅과 사람. 거기서 이제 3이 왔고 그다음에 농업, 농촌, 농민 이것도 삼농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제 3자는 거기서 왔고 그다음에 인제 흑보를 인제 그 하자를 하면은 열 십자에다가 날일자니까 11이 돼서 3월 11 일로 흙의 날이 정해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 보면 제5 조 2 항에 흙의 날이 인제 그 규정돼 있죠. 1번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1 일을 흙의 날로 정한다. 2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흙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 실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인제 어떤 관련 행사를 하는가 하면은 흙의 날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기념식을 갖고 그다음에 학술 심포지엄과 함께 토양 형성 과정 전시와 화분 분갈이 체험 행사 등 뭐 여러 가지 그 크게 관련된 행사를 인제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흑과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흑이 사람의 그 인제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땅 거죽의 바위가 분해돼요. 땅 거죽. 그 지표면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인제 뭐 돌도 있고 바위도 있는데 이게 오랜 세월이 인제 가다 보면은 이제 풍화작용에 의해서 인제 그 바위도 깎여 나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기질과 그다음에 동식물에서 생긴 인제 음 뭐 흙은 그야말로 뭐 바위 같은 게 깨진 건 무기물이죠 그야말로. 그런데 인제 동식물이 인제 여기서 배설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유기물질이 인제 생기죠. 그래서 이 무기물질과 유기물질이 섞여서 이루어진 물질. 그게 땅 속에 있고 땅 위에 있고 땅 속에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과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흙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다음 사람이 생활에서 볼까요? 흙은 식물에게 있어 의식주와 같은데 음 그렇죠. 흙은 식물은 인제 땅에 이렇게 인제 그 딱 박혀 있으니까 거기서 식물의 몸을 덮어주죠, 흙이. 그러니까 마치 옷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어 그 식물이 자랄 때 필요한 물하고 양분을 인제 공급을 해 주죠. 그러니까 이게 의식주의 식에 또 해당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뿌리를 지탱해 주니까 마치 인제 집에 인제 있는 양 인제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흙은 식물학에 있어서 의식주와 같은 역할을 한다. 문학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참 2월 달에 그 이광수 얘기를 인제 했었는데 그건 인제 조선일보 얘기하면서도 이광수가 이제 그 조선일보에서 인제 어떤 그런 어 회사 경영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여러 번 그 인제 우리가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언급을 하게 되네요. 자 이광수가 지은 장편 소설 1932년 3월 12 일부터 1933년 7월 10 일까지 그러니까 약 1년 한 3 개월 15 개월 동안 동아일보에다가 인제 장편 소설을 연재했는데 인제 그게 인제 흑이죠. 흑이라는 그 소설이에요. 그리고 1953 년도에 어 한성 도서 주식회사에서 단행본으로 인제 간행이 됐다 그랬죠. 자 이광수는 인제 50년 그 구입할 그 수복을 할 때 북계군이 인제 철수를 하면서 후퇴를 하면서 인제 이광수를 납치해 갖고 납북을 했죠. 그래서 인제 북쪽 인제 어디 그
조그만 도시에 가서 있다가 인제 사망한 걸로 그렇게 지금 인제 전해지고 있는데 53 년이면은 인제 뭐 전쟁이 끝날 무렵이죠. 아니면 끝났든지 한성 도서 주식회사에서 인제 이광수의 장편 소설을 갖다가 단행본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인제 작품을 인제 출간한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이 흙이라는 것이 그 내용을 보면은 인제 귀농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제 연재한 작품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32 년부터 33 년이면 일제 시대 때인데 참 우울한 하늘 밑에서 살았던 사람들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뭐 토양의 날, 흙의 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이 흙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요. 땀이 흐를 때 땀을 닦는 이모티콘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흙 위에서. 예.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